안녕하세요. 유희선입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3시간 동안은 올해 출제된 9월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2020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이외에도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중간고사를 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1-1 힘과 운동 단원의 12문제를 풀어볼 것입니다. 내일은 1-2 에너지와 열 단원의 7문제, 금요일에는 1-3 시간과 공간의 문제의 5문제를 풀어볼 것입니다. 오늘 12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도 금요일로 가면서 점차 줄어드니 힘내서 끝까지 강의 수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2 모의고사 1번입니다. 가나다는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그림과 함께 여러 운동이 나타나는 문제는 항상 운동을 속력과 방향으로 나누어서 속력이 변하거나 운동 방향이 변하거나 아니면 둘 다 안 변하거나 둘 다 변하거나 이렇게 운동을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가속도 운동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가속도는 물체의 속력이나 또는 운동 방향이 변해야 합니다. 이때 또는이라고 쓴 것은 둘 중에 하나만 변해도 가속도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가부터 보겠습니다. 가는 속력이 일정하고 운동 방향도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일정합니다. 나는 속력은 일정하지만 원운동하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계속해서 변합니다. 원운동의 접선 방향이 그 관람차의 운동 방향입니다. 이때 운동 방향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을 구심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다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속도 운동하는 것만을 고른 것은 나, 다 4번이 됩니다. 질량이 5kg인 물체를 연직 방향으로 60N의 힘으로 밀 때 물체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 그림에 표시되지 않은 것을 문제에서 찾아서 표시를 해주라고 했었죠. 현재 60N으로 물체를 밀고 있다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가 정지해 있다고 했습니다. 물체가 정지해 있다는 말은 정지하거나 등속 운동하는 물체는 항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나요?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억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다. 알짜 힘이 0이기 때문에 정지해 있습니다. 니은 천장이 물체를 미는 힘의 크기는 10N이다. 자, 여기에서 화살표를 그려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자, 물체에는 50N의 중력이 작용합니다.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기 때문에 5kg에 1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물체는 손에 의해서 밀리는 힘 60N이 작용하고 또 물체가 벽을 밀기 때문에 천장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고 다른 힘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손이 물체를 밀게 되면 물체도 손을 60N으로 밀게 됩니다. 그리고 손이 물체를 밀어서 물체가 천장을 미는데 그 물체가 천장을 미는 힘은 아까 천장이 물체를 미는 힘과 반작용 작용 관계이므로 저 파란색과 빨간색 화살표의 크기는 같을 것입니다.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이므로 빨간색 화살표의 크기를 모두 더해주면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여기에서 물음표라는 힘을 플러스로 잡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50N도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60N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해주면 이 전체 알자 힘이 0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장이 물체를 미는 힘은 10N이 됩니다. 물음표는 10N입니다. 이때 위에 작용하는 물체가 천장을 미는 힘도 10N이 되겠죠. 그래서 천장이 물체를 미는 힘의 크기는 10N이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손이 물체를 미는 힘과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이다. 작용, 반작용은 항상 앞뒤가 바뀌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손이 물체를 미는 힘이라면 물체가 손을 미는 힘을 반작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작용, 반작용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은 자동차 충돌 실험에 대한 설명이다. A는 인형은 자동차가 진행하던 방향으로 계속 운동하여 진행하던 방향으로 계속 운동하는 것,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관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A는 관성에 의한 현상을 묻고 있는 것이고 B는 인형이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하여 인형이 받는 충격력을 감소시킨다. 충격량 I는 F 델타 T입니다. 이때 델타 T가 증가하게 되면 충격량이 일정할 때 F, 충격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B는 충돌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충격력을 줄이는 현상을 고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성에 관련된 현상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후추통을 흔들면 후춧가루가 밖으로 빠져나온다. 이것은 관성에 의한 현상이죠. 후춧가루는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데 후추통을 흔들므로써 후추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입니다. 니은 포신이 긴 대포일수록 포탄을 멀리 보낼 수 있다. 포탄을 멀리 보낸다는 말은 충격량 자체를 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F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델타 T를 증가시킴으로써 I 자체를 늘리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B와는 조금 맞지 않는 맥락입니다. 디귿,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무릎을 굽히면서 착지한다. 이것은 델타 T를 증가시킴으로써 F를 줄이고자 하는, 즉 충격력을 줄이는 B와 같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을 고르면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A가 출발할 때 P에 정지해 있던 자동차 B가 출발한다. 역학 단골 문제입니다.
이렇게 A는 등속도 운동에서 계속해서 10m/s로 운동을 하고 그 다음 B가 정지해 있다가 등가속도 운동에서 A랑 거리가 같을 때 기준선 R을 동시에 통과하는 이러한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므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이법을 알고 적어도 한 3, 4문제 정도는 풀고 시험을 쳐야 합니다. 자, 여기에 그림에 표시가 안 된 정보를 보면 10초가 지나는 순간 R을 동시에 통과한다. P에서 R까지 10초가 걸렸다는 것은 A가 등속 운동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이의 거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10m/s로 10초 동안 운동해서 간 거리, 즉 P와 R 사이의 거리는 100m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B는 도로를 따라 등속도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P와 Q와 R 사이의 거리는 같다. 그러면 여기는 50m, 여기도 50m 라는 것을 문제에서 주고 있습니다. 기억, P에서 R까지 AB의 평균 속력은 같다. 평균 속력이라는 것은 V average, VAV로 쓸 수 있고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등속 운동하던 등가속도 운동하던 정의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A의 평균 속력은 10초분의 100m입니다. 10초 동안 100m를 갔으므로. 그리고 B도 똑같은 시간 10초 동안 똑같은 거리 100m를 갔으므로 A의 평균 속도와 B의 평균 속도는 같습니다.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같기 때문에. B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5초이다. P에서 Q까지는 50m입니다. 딱 절반의 거리인데 B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습니다. 만약에 니은 보기가 A를 묻고 있다면 A는 5초 동안 당연히 절반을 간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는 생각을 좀 하고 풀어야 됩니다. 자,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B의 가속도를 우선 구해야 합니다. B의 가속도를 A라고 할 때 처음에는 속도가 0이었고 나중 속도는 V가 되었습니다. 이때 A의 평균 속도와 B의 평균 속도가 같으므로 A의 평균 속도인 10m/s는 곧 평균 속도 공식에 의해서 V에 0을 더해준 다음 나누기 2를 해주면 됩니다.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를 2로 나눠주면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V는 20m/s가 됩니다. 10초 동안 20m/s로 가속됐다는 것은 V는 V0 플러스 AT 공식에 의해서 20은 처음 속도 0 더하기 A 곱하기 10. 따라서 A는 2m/s 제곱입니다. 그러면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등공 2번으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P에서 Q까지 이동한 거리는 50, S는 50이고 V0는 0이었으므로 이 V0t라는 항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2분의 1 가속도는 2라고 구했고 시간은 모르기 때문에 t제곱이라고 둡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t는 루트 50이므로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5 루트 2초입니다. 이해는 틀렸습니다.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B가 이동한 거리는 25m이다. A가 100m를 운동하는 동안 A가 50m를 운동하는 동안 B가 이동한 거리는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A는 2분의 1 AT제곱에 의해서 2분의 1 가속도 2 이번에는 시간이 A가 P에서 Q까지 5초가 걸렸으므로 5의 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때 이동한 거리, B가 이동한 거리는 25m가 됩니다. 그러면 답은 5번이 되겠죠. 6번, 수레의 가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이다. 이것도 역시 단골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운동방정식 세우는 법을 알아야겠죠. 이렇게 추가 매달려 있을 때 마찰이 없는 면이라면 추에 작용하는 중력이 이 전체 계의 알짜 힘입니다. 그래서 이 중력을 mg, 2mg, 3mg 이런 식으로 놓고 이 전체 알짜 힘이 즉 중력이 이것을 한 물체로 보면 전체 물체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문제를 항상 풀어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수레의 질량은 2kg이다. 실험 1에서 수레의 질량을 구할 수 있는데 이때 실에 매달린 추의 개수는 1개입니다. 그러면 추의 질량이 1개가 1kg이라고 했고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라고 했으므로 실에 매달린 추에 작용하는 중력은 10N입니다. 2개 매달렸을 때는 20N. 또 3에서도 2개 매달렸으므로 20N이겠죠. 이것이 바로 알짜 힘입니다. 이 전체 계를 한 물체로 봤을 때 작용하는 전체 알짜 힘. 그러면 1에서 10N은 전체 질량, 수레의 질량을 모르기 때문에 수레의 질량을 m으로 놓겠습니다. 전체 질량은 수레 1개 더하기 추 1개입니다. 가속도는 3분의 10입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10을 나누어주고 m을 구하면 m은 2kg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맞는 복이겠죠. 니은 기억은 3분의 20이다. 이것은 2에서 구할 수 있는데 2에서 전체 작용하는 알짜 힘은 20, 추에 작용하는 중력 20은 전체 질량, 이번에는 수레의 질량은 동일한데 추의 개수가 늘어났으므로 전체 질량이 m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리고 가속도는 기억이 되겠죠. m이 2kg이라고 했으므로 기억은 가속도를 구해보면 4, 5, 20이니까 5m/s 제곱입니다. 그러면 니은은 틀렸겠죠. 디귿 3에서 실이 수레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12N이다. 자, 3에서 보겠습니다. 3에서 힘을 분석해보면 우선 추에 작용하는 중력은 20N입니다. 그런데 추가 현재 2개 매달린 상태입니다. 이 가속도의 크기가 4m/s 제곱이므로 이 추에 작용하는 알짜힘 F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추에 작용하는 알짜힘 F는
추의 질량 2kg 곱하기 가속도. 즉 이때는 각각의 물체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해줌으로써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추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8N이라는 말은 아래쪽으로 8N이 작용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몇 N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20N이 작용하고 전체 알짜힘이 0이려면 실이 추를 당기는 힘이 12N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20N 마이너스 12N 해야 8N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이 추를 당기는 힘, 장력이 12N이므로 이 장력 T는 실이 같으면 모두 다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실이 추를 당기는 힘 T는 실이 수레를 당기는 힘 T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D급 보기는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놓여있는 레일 위에 점피해서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레일을 따라 운동하였다. AB에서 이동거리는 2D, 3D이고 B는 수평면과 나란하다. AB를 지나는데 걸린 시간이 TA, TB일 때 비율을 묻고 있죠. 이 문제가 고2 전국연합 학력평가 역학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이를 알고 보면 전혀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새로운 유형입니다. 새로운 유형을 접근할 때는 이것이 어떤 공식을 사용하는지, 어떤 개념을 사용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힌트가 되는 것은 A가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 그리고 B가 운동하는 구간의 높이가 서로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A에서의 속도와 B에서의 속도가 같다는 것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추론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으면 보존됩니다. 그래서 높이가 같으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같아서 속력이 같기 때문입니다. 즉 A에서 밑에 아랫부분의 속력 V와 B에서 V는 운동 에너지가 같다는 것을 추론해야 합니다. P에서의 속력은 0이었죠.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간이라는 개념은 시간은 항상 거시속을 떠올려야 하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력을 지금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가 가속도 운동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평균 속력에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평균 속력이라는 것은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죠. 그래서 여기서 시간은 평균 속력분의 전체 이동거리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금방 풀어낼 수 있습니다. 우선 A의 평균 속력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할 때는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을 반으로 나눠주면 그것이 그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입니다. 그래서 2분의 V가 됩니다. B의 평균 속력은 마찰이 없고 등속 운동하고 있으므로 직선 운동하니까 얘는 계속해서 V로 운동할 것입니다. 이동 거리는 2D, 3D로 주어졌죠. 그러면 TA는 A의 평균 속력분의 A의 이동 거리로 구할 수 있고 이것은 2분의 V분의 2D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V분의 4D입니다. B가 걸린 시간 TB는 B의 평균 속력분의 B의 이동거리로 구할 수 있고 이것은 V분의 3D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비율을 따져보면 V분의 D가 같기 때문에 그냥 4대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9번 그림 가나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V로 운동하던 물체가 정지해 있는 물체 BC와 각각 충돌하였다. 가와 나에서 서로 다른 물체에 충돌을 했다는 것이죠. 가에서는 한 덩어리가 되어 V1의 속력으로 한 덩어리가 됐다는 것은 완전 비탄성 충돌을 했다는 것이죠. 나에서 A는 정지하고 C는 V2의 속력으로 A는 정지했습니다. ABC의 질량은 같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되겠죠. ABC의 질량이 같으니까 선생님은 M으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무슨 개념으로 풀어내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운동량 보존이겠죠. 가에서 운동량 보존을 써보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운동량은 A의 운동량밖에 없습니다. MV는 나중에 운동량 A와 B의 질량을 합한 이 M이 V1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V1은 2분의 1 V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나입니다. 나에서 마찬가지로 처음 운동량은 MV였습니다. C가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A는 정지하고 C만 V2의 속력으로 운동합니다. C의 질량도 M이므로 MV2라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V2는 V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V1은 V2이다 라고 말하는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와 C가 같다.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I는 델타 P이죠. 즉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그럼 B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C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보면 되겠죠. 우선 B의 운동량 변화량입니다. B의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을 해주면 되는데 나중 운동량은 B의 질량 곱하기 B의 속도 2분의 V 그리고 처음 운동량은 0이었습니다. 따라서 2분의 1 MV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B가 받은 충격량 IB인 것입니다. C가 받은 운동량을 보겠습니다. C가 받은 충격량. 이때 나중 운동량은 MV2가 됐으므로 MV로 쓸 수 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처음 운동량은 0이었습니다. 따라서 B가 받은 충격량이 C가 받은 충격량의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습니다. 충돌 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언제나 보존이 된다고 했었죠. 이것은 마찰이 없을 때, 외력이 없을 때 항상 보존되는 법칙입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는 보기입니다. 실제 모의고사를 풀 때는 기억 니은이 확실히 틀리다면 디귿을 찍고 넘어가고 모르는 것부터 풀고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검토를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ABC는 충격량과 관련된 예를 나타낸 것이다. 골프채를 휘두르는 속도를 더 크게 하여 공을 친다. 골프채를 휘두르는 속도를 크게 하면 여기에서 충격량 자체, I 자체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힘이 더 커지기 때문에. 즉 충격력이 커지니까 충격량 자체가 커져서 공이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글러브를 뒤로 빼면서 공을 받는 것은 당연히 충격력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겠죠.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이는 것입니다. C도 마찬가지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이는 것입니다. A에서는 공이 받는 충격량이 커진다.
맞습니다. I는 FT에서 F가 증가하기 때문에. 니은 B에서는 충돌 시간이 늘어나 글러브가 받는 평균 힘이 작아진다. 맞습니다. C에서는 사람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사람이 받는 충격량이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충격량이죠. 이것은 그림을 보지 않고도 맞다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말하면서 풀지 않고 생각하고 풀면 이 문제는 한 30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다른 계산 문제에 시간을 투자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9월 모의평가 3학년 문제입니다. 그림은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 나오면 항상 확인해야 할 것이 Y축입니다. Y축이 위치인지 속도인지 가속도인지를 빠르게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석하면 됩니다. 1초일 때 B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 1초일 때 B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지를 보려면 운동 방향은 곧 뭐라고 했었죠? 운동 방향은 V의 방향입니다. V의 부호. V의 부호는 지금 AB 동시에 보면 위치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속도입니다. 기울기가 변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A도 기울기가 3분의 2로 일정하고 B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3으로 일정합니다. 따라서 A, B 모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2초일 때 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1초, 2초, 3초 동안 A, B는 등속 운동합니다. 따라서 기울기로 속도를 비교를 해보면 항상 B가 더 속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은은 맞는 보기입니다. 0초부터 3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A가 B보다 작다. 이동한 거리는 위치를 얼마나 변화했느냐를 보면 되겠죠. 이동한 거리는 A는 2m를 이동했고 B는 반대 방향으로 3m를 운동했습니다. 따라서 B가 이동한 거리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보기겠죠. 답은 4번입니다. 그림은 수평면과 나란하고 크기가 F인 힘으로 물체 AB를 벽을 향해 밀어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B의 질량은 EMM이다. 이 문제를 보고 3학년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했는데 이것은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작용 반작용으로 바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AB가 모두 정지해 있으므로 정지해 있다는 말은 알짜 힘이 0이라는 말이죠. 즉 A에 작용하는 알짜 힘도 0, B에 작용하는 알짜 힘도 0인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B에는 F라는 힘이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B가 A를 밀 것이고 A는 벽을 밀 것입니다. 그러면 벽은 다시 A를 밀고 A는 또다시 B를 밉니다. 빨간색, 파란색 화살표는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란색 힘, A가 B를 미는 힘과 오른쪽에서 작용하는 F라는 힘이 서로 같아야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 되겠죠. 평형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힘이 F면 아까 B가 A를 밀었던 힘도 F일 것입니다.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알짜 힘도 0이기 때문에 벽이 A를 미는 힘도 F일 것입니다. A가 B를 미는 힘도 마찬가지로 A가 벽을 미는 힘도 마찬가지로 F겠죠. 기억, 벽이 A를 미는 힘의 반작용은 A가 B를 미는 힘이다. 벽이 A를 미는 힘이면 벽과 A를 서로 바꿔주어야 작용 반작용 관계입니다. 즉 A가 B를 아니라 A가 벽을 미는 힘일 때 작용 반작용입니다. 벽이 A를 미는 힘의 크기와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 벽이 A를 미는 힘의 크기는 F,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도 F. 따라서 서로 같습니다.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는 3분의 2F이다. 아니죠. F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림가는 수평면 위에 질량이 8m인 수레와 질량이 각각 m인 물체 두 개를 실로 연결하고 정지했었습니다. 가에서 가만히 놓은 뒤 1초일 때 물체 사이의 실 P가 끊어졌다. 1초일 때 P가 끊어졌다. 이것은 P가 끊어진 거 이외에는 아까 우리가 풀었던 수레에 매달린 추를 운동방정식으로 풀어내는 그 문제와 동일한 문제입니다. 기억, 1초일 때 수레의 속도의 크기는 1m/s이다. 자, 이 수레의 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우선 운동방정식을 세워서 가속도를 구해야 되겠죠. 자, 1초일 때 1초 전에는 운동방정식이 실이 끊어지기 전이므로 EMG, 아래로 EMG가 작용하는 중력으로 물체를 운동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EMG는 전체 질량 8m 더하기 추의 질량 2m 곱하기 A를 해주면 그것이 바로 가속도가 됩니다. 이때 G는 문제에 10m/s 제곱이라고 주어졌으므로 이것을 정리하면 A는 20m 나누기 10m으로 A는 2m/s 제곱이 됩니다. 즉 가속도가 2m/s 제곱이고 이 말은 1초 동안 속도가 2m씩 증가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여기에 기울기가 2라는 것입니다. 기울기가 2라는 말은 1초가 지난 뒤에 속도가 2까지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2초일 때 수레의 가속도의 크기는 9분의 10이다. 이때 가속도의 크기 마찬가지로 실이 끊어진 이후의 운동방정식을 세우면 됩니다. 자, 실이 끊어진 이후에는 여기가 끊어진 이후에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mg가 됩니다. 아래에 물체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것으로 운동방정식을 세우면 mg는 8m 더하기 이때는 2m이 아니라 m만 더해주고 a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9ma는 10m. 마찬가지로 이때도 중력 가속도는 10입니다. 따라서 a를 구해보면 a는 9분의 10m/s 제곱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초부터 2초까지 수레가 이동한 거리는 9분의 32이다. 자, 여기서 가속도가 아까 9분의 10이다 라고 했으므로 1초에서 2초까지, 즉 실이 끊어진 이후 1초 동안 속도가 9분의 10만큼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즉 요 높이가 9분의 10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9분의 28이 되겠죠. 어쨌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수레가 이동한 거리를 알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동한 거리를 알고 싶을 때는 이 도형 아래, 그래프 아래의 면적을 구해주면 되겠죠. 우선 저 삼각형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여기 삼각형의 넓이는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정사각형의 넓이, 여기는 1 곱하기 2이므로 2. 그러면 저기 삼각형의 넓이는 1 곱하기 9분의 10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9분의 5가 되겠죠. 9분의 5. 저것을 다 더해주면 1 더하기 2 더하기 9분의 5. 9분의 27 더하기 9분의 5입니다. 따라서 9분의 32m. 이동한 거리는 9분의 32m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우주 공간에서 점 O를 향해 질량이 각각 m인 물체 AB와
질량이 EM인 우주인이 V0의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 우주인은 O에 도착하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 AB의 순서로 물체를 하나씩 민다. AB를 모두 민 후에 우주인의 속도는 3분의 1 V0가 되고 A와 B는 속도가 서로 같으며 충돌하지 않는다. 이거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지 알겠나요? 운동량 보존입니다. 자, 우주 공간에서는 마찰이 없으므로 운동량 보존을 사용할 수 있고 처음의 운동량은 다 같이 V0로 운동하므로 EM 더하기 M 더하기 M 우주인과 A와 B의 질량을 다 더해주고 거기에 속도를 곱해주면 처음 운동량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주인의 속도는 3분의 1 V0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EM 곱하기 3분의 1 V0 그리고 A와 B는 속도가 서로 같다고 했으므로 A와 B를 묶어서 V 나중속도 A와 B의 나중속도를 V라고 하면 저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4M V0는 3분의 2M V0 더하기 2M V입니다. 그러면 3분의 10 V0가 2M V이므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식은 3분의 12 마이너스 3분의 1을 하면 3분의 10 V0는 2V 따라서 V는 3분의 5 V0 나중 A와 B의 속도가 3분의 5 V0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A를 먼저 밀고 B를 나중에 밀었죠. 그렇게 따로따로 밀었을 때 각각의 속도가 3분의 5 V0라고 하면 또다시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A만 민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A가 없고 우주인과 B는 V'이라는 속도로 운동할 것입니다. 이 속도는 구해야 하는 속도죠. 그리고 A는 아까 최종적으로 구한 A의 속도가 3분의 5 V0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찰이 없고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등속 운동하고 B를 밀고 나서도 A는 별로 변화가 없으므로 그냥 3분의 5 V0로 쭉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운동량 보존을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인의 질량 더하기 B의 질량 이것이 V'으로 운동을 하고 여기다가 A의 운동량을 더해줘야 되죠. A의 질량은 M 그리고 3분의 5 V0 이것이 A를 민 직후의 운동량 총합입니다. 그런데 운동량은 보존되므로 처음 운동량 2M 더하기 M 더하기 MV0 즉 4MV0로 일정하게 보존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V'을 계산하면 V'은 9분의 7 V0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